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 나왔고요. 오늘 사실은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왜냐면은 뭐 1분기 실적이 줄어드는 건 SK케미칼의 사업이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 연결 영업 이익과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서는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난 그딴 건 모르겠고 어쨌든 빠졌기 때문에 던진다.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금일 코스피가 하락으로 시작을 했으나 거의 보합 마감했습니다. 0.5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 힘이 센 종목들,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은 시초가 대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정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도 연결 영업이익이 아니라 별도 영업이익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는 사실은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 시작임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금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락보다 더 큰 하락으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신저가를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 밑에 있고 주분 기준으로도 거의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제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매매 동향을 먼저 보기 전에 일단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오늘 연기금이 대량으로 던졌었는데요. 네, 대량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17,000주 정도 던졌고요. 금액적으로는 약 20억 정도. 네, 그 장중에 그 키움을 좀 저는 키움을 쓰는데 키움에 이제 실시간 그 수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SK케미칼은 기관 쪽 매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종목 투자자 잠정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연기금이 던지는 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이끌었고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로 오늘 또 시티그룹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JP모건도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시티그룹 쪽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그 상장 이후 18년 1월 5일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상장 이후에 시티그룹의 순 매수량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무상증자 전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 전의 물량과 사실은 무상증자 후에 주식수 보유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냥 연도별로 그냥 그 순매수를 확인을 해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는 시티그룹 21년도까지는 순매수를 했고 올해부터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1.5배수니까 이 보유 물량의 17만 4,400주의 1.5배로가 늘어났겠죠. 중간에 이제 무상증자한 거 제외를 하면 그래서 뭐 물량이 뭐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오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시티그룹의 물량이 전부 다 어떤 특정한 한 주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거래원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그룹이 지금 현재 매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매수했던 주수를 올해는 다 팔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제가 좀 더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18년 1월 5일에 148만 주를 갖고 있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매매 현황을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준비했던 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17만 주로 지금 매도를 누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 한 해의 26만 주에 비해서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작년도 8%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 비중을 7%까지 줄였고요. 과거에 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시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8%까지 순매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연기금의 보유 물량은 7% 정도이다. 124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만 주씩 던진다면은 뭐 열흘이면 좀 빠지지만 뭐 어쨌든 그 정도로 매도를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 진척 현황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예상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 76%, 이제 25% 정도 남았어요. 거의 다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평균 단가가 4월 5일이나 뭐 며칠을 제외하고는 평균 단가가 다 12만 원 후반대입니다. 네, 후반대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일단 빨리 끝나줘야 소각을 하고 가치가 좀 올라가 줘야 좀 뭔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현재 트렌드로 보면은 하루에 한 100억에서 하루에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12억에서 한 13억이다. 네, 이 정도로 보면 현재 한 10일 정도면 120억 정도 되잖아요. 한 열흘 정도 남았다. 그럼 2주 안에 자사주 매입이 끝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만 순 매수를 했고 받은 거죠. 예, 받은 거고 뭐 다른 투자 주체들은 다 매도를 했다. 사실은 위 종목은 사실 신용 잔고도 거의 없어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보통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신용이 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신용 쓰던 사람들이 다 털고 나갔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신용대가 1%대인데요. 이 퍼센트가 뭐 중요도 하겠지만 결국에 신용 잔고율의 추이가 중요한데 추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뭐 반대 매매가 나와서 보통 어떤 종목들 특히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좀 참고로 보시면 아침에 시초가에 갑자기 하방 VR이 맞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상승 마감했잖아요. 네, 저가가 마이너스 4%까지 빠졌는데 아마 신용이 터진 걸 겁니다. 신용 잔고가 좀 터진 것 같고 그래서 반대매가 나온 것 같고요, 장중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SK케미칼은 이런 신용 반대매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참여자가 상당히 희박하다, 적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은 다 들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별도의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없고 일단 추가적으로 그 저기 자료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R 자료, 네, 1분기 실적 군문 자료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잠시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좀 2개 정도 오늘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지금 제가 왜 이 작년도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일단은 위 보고서가 사실은 앞으로의 그 미래 먹거리다. 이 회사의 먹거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IR 자료 먼저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뷰, 오버뷰. 자, 실적, 매출액은 늘었고 YOY로 좀 보겠습니다. QOQ는 의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줄었다. QOQ로도 줄고 YOY로도 줄었다. 매출액은 늘었다. YOY로는 늘고 QOQ로는 반토막 났다. 코폴리에스터 세계 최초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활용한 알코폴리에스터 생산 본격화했고 팔마도 좀 괜찮다. 오픈 AI 이노베이션. 그래서 뭐 실적 요약은 의미가 없고요. 뭐 영업이익률 이게 중요하죠. 연결 자회사 매출 감소에 따른 이익 축소, 당기순이익도 연결 자회사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이 부분 중요하고요. 지금 이게 메인이죠. 메인 핵심입니다. 핵심 사업부고요. 영업이익률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아마도 원자재 가격, 원료 가격과 해상운임 상승에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이 YOY로 50%, QOQ로 15% 늘었습니다. 작년 아마 4분기 정도부터 3Q, 4Q 사이부터 코플레스터 증설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EQ 전망을 그냥 단순하게 코멘트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을 못한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그 일회용컵 보증제가 실시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이 예상할 수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현재랑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이 전망을 이렇게 남기면 사실은 보고서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 하나일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르마 쪽도 뭐 QOQ로는 좀 줄었고 YOY로는 늘었고 영업이익도 QOQ로는 줄고 YOY로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아시지만 뭐 조인스, 기넥신, 그다음에 치매 패치 세 가지 주요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제품들은 그 뭐 약품 판매에 따른 확대 매출 영업이 증가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이거는 캐시카우입니다. 사업을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래서 매출액도 보게 되시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건데, 다만 작년 4Q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던 부분, 3Q 올라갔던 부분이 올해는 이제 작년으로 좀 되돌아간 부분은 이 부분은 뭐 어떤 이유일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일지 아니면은 어떤 영업 비용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일지는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제외로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배당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긴 한데 배당 성향을 많이 늘렸다. 그래서 뭐 20년도에는 12%였는데 뭐 80%까지 올렸다. 비경상 이익 제외를 해서.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조금 와닿지는 않고요. 요 부분 아직 유지를 하고 있네요. 2022년부터 중간 배당 시행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진짜로 중간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배구조 보게 되시면은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15.4%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제가 아까도 올려드렸지만 21년 연말 기준으로 8.03%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그 우리의 그 안다 자산 운용이나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상당히 조금 초라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36.3%,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와 합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45%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나 뭐 일반 기타 사모펀드가 40%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쪽이냐 저쪽이냐인데, 사실은 외국인도 결국에는 다 최대 주주 편이기 때문에 어떤 소액 주주로서 사실은 어떤 기업의 주가 상승의 어떤 방향성을 좀 반등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 바로 이 그린 소재 사업과 그 다음에 바이오 종합 생명과학 기업인데, 여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의약품, 그 다음에 이거는 코폴리에스터, 네, 요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그 옛날에도 항상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영상으로 한번 봤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에코젠도 뭐 이렇게 좀 울산 쪽에서 좀 계약을 맺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 플라스틱 시장도 결국에 수요가 좀 증가한다 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 SK케미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뭐 보고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좀 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과거에 나왔던 뉴스예요.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애널리스트 보고인데, 결국에 주가 이때 이때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던 상태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때 3.7조 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 코폴리에스터 쪽을 믿고 가야 된다. 재활용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리사이클링 선도 업체로 보여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LG화학,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뭐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 중에서도 사실 SK케미칼이 가장 선두주자다 라는 부분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스피가 나스닥이 4% 이상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도 안 빠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물론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뭐 어떤 종목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했고 뭐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암흑의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수익 그 기업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고요.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어떤 고금리 시대의 어떤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적절한 위치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